서울의 늦가을 공기 속 야구장의 불빛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83세의 김성근 감독은 여전히 더그아웃 끝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젊은 시절과 다르지 않았다. 피로와 주름이 더해졌을 뿐 불꽃은 여전했다. 누군가는 이제 쉬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김성근에게 은퇴는 단어가 아니라 모욕이었다. 그에게 야구는 일이 아니라 신념이며 숨쉬는 방식이었다. 최근 예능 야구로 화제를 모은 심수창의 웃음소리 뒤 김성근은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 여전히 진짜 야구를 찾고 있었고 그 길 끝에는 훈련과 눈물 그리고 고독만이 남아있었다. 이건 예능이 아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 한마디는 벼락처럼 야구계를 울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피와 땀 그리고 한 시대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불꽃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 우리는 그 불꽃의 진짜 이유를 마주한다. 83세 김성근 감독이 왜 여전히 불꽃하고를 떠나지 못하는가? 그 답은 단순한 열정이 아니라 그의 전생애를 건 마지막 승부였다. 서울문학구장의 바람은 싸늘했다. 안중석은 비어 있었고 불빛만이 덩그러니 그라운드를 비추고 있었다. 그 안쪽 오래된 더그아웃 한편에서 김성근 감독은 묵묵히 한 노트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거기엔 숫자와 메모 그리고 근성이라는 두 글자가 굵게 적혀 있었다.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결코 꺼지지 않는 열이 있었다. 불꽃은 여전히 벤치 위에서 타오른다. 83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라는 단어를 삶의 쉼표로 받아들이는 나이다. 하지만 김성근에게 쉼표란 없었다. 그의 인생엔 오직 마침표 없는 문장만 존재했다. 그 문장의 이름은 바로 야구였다. 그의 하루는 여전히 오전 5시에 시작됐다. 새벽 운동장에서 그는 직접 공을 던지고 스윙 각도를 체크했다. 젊은 코치들이 감독님, 이제 그만 쉬시죠. 라며 만류해도 김성근은 고개를 저었다. 야구는 TV 속 웃음이 아니라 땀이다. 그의 말은 냉정했고 동시에 뜨거웠다. 최근 예능 야구로 떠오른 심수창의 프로그램이 전국적인 화제를 모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김성근의 시대는 끝난 걸까?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땀으로 말했다. 그들은 웃지만 나는 울었다. 취재진이 그의 숙소를 찾았을 때 벽 한쪽에는 오래된 유니폼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낡은 노트북이 있었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선수 이름과 기록표, 그리고 불꽃 프로젝트라는 볼더가 눈에 띄었다. 감독님, 아직도 훈련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세요? 기자가 묻자 그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기계가 대신해줄 수 없는 게 있다. 그의 눈빛, 망설임, 그리고 절박함. 그건 데이터로 안 잡혀. 그 말은 한순간 공기를 멈추게 했다. 83세 노장의 손끝에서 아직도 야구의 심장이 뛰고 있었다. 그들은 웃으며 방송을 찍지만 나는 울면서 훈련을 한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벼락처럼 내리쳤다. 예능 야구 vs 진짜 야구, 보이지 않는 전쟁. 심수창의 예능 야구가 국민적 사랑을 받는 동안 김성근의 세계는 정반대였다. 그의 훈련장은 여전히 혹독했고 웃음보다 침묵이 많았다. 요즘 시대엔 즐겁게 해야 한다고들 하지요. 하지만 즐거움만 남으면 그건 진짜가 아니야. 그는 고개를 들며 말했다. 예능은 웃음을 남기지만 야구는 상처를 남긴다. 그 상처가 곧 성장이다. 김성근의 철학은 시대와 맞지 않았다. 누군가는 그를 구시대의 잔재라 불렀고 또 누군가는 마지막 진짜 감독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라운드 위에서만 진실이 판명된다고 믿었다. 회허가 된 경기장, 그리고 다시 시작된 구호. 지난 겨울 그는 한 지방 구단의 비공식 훈련장에 나타났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83세 김성근이 다시 현장에?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는 단 몇 명의 무명 선수들과 함께 훈련을 시작했다.
그들의 유니폼엔 이름 대신 단 하나의 단어만이 새겨져 있었다. 금성. 그날 새벽 눈이 내리는 경기장에서 김성근은 자신의 코트를 벗어 젖은 흙 위에 던졌다. 여기서 미끄러지면 다시 일어나. 그게 야구다. 그리고 그게 인생이야. 선수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눈가에서 김성근의 철학이 불씨처럼 번지고 있었다. 김 감독, 이제 그만두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를 오랫동안 지켜본 한제자는 말했다. 솔직히 무섭습니다. 감독님은 나이가 드셔도 멈추질 않아요. 심지어 병원에서도 훈련 스케줄을 짜시거든요. 실제로 김성근은 몇 해 전 심장 수술을 받은 뒤에도 단 하루만 쉬고 바로 훈련장으로 돌아왔다. 의사는 경고했다. 다시는 무리하지 마십시오. 다음엔 정말 위험합니다. 그는 대답했다. 그럼 야구장을 내 무덤으로 삼지요. 그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불꽃은 고통 속에서만 살아있다. 김성근의 야구엔 낭만이 없었다. 대신 철저한 고통과 냉정한 현실만이 있었다. 그는 선수들에게 말했다. 야구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아. 너희가 야구를 구해야 해. 그 말은 마치 예언 같았다. 그라운드 위에서 그 말을 들은 신인 선수 하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감독님, 전 무섭지만 이제야 할 것 같아요. 왜 불꽃차구인지. 그날 이후 그 선수는 새벽 첫 트레이닝장에 가장 먼저 나왔다. 그리고 김성근은 묵묵히 그의 뒤를 지켜봤다. 말없이, 그러나 뜨겁게. 세상은 웃고 그는 울었다. 예능 야구의 화려한 조명이 켜진 밤. TV에서는 웃음과 드라마가 쏟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시간 김성근은 텅 빈 경기장에서 오래된 클러브를 손질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나를 고집쟁이라고 하지. 좋다, 그게 내 방식이니까. 그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불빛이 그의 주름을 비추었다. 그 주름 속엔 수천 번의 패배, 수만 번의 훈련, 그리고 끝내 사라지지 않은 불꽃이 있었다. 마지막 승부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그날 밤 인터뷰가 끝난 뒤 그는 기자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다음 주에 다시 와요. 보여줄 게 있으니까.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이 그렇게 무겁게 남을 줄은 몰랐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김성근 감독은 새 유니폼을 입고 다시 훈련장을 찾았다.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단 한마디를 남겼다. 이건 예능이 아니다. 그 말과 함께 그의 마지막 승부가 시작됐다. 야구장은 다시 어두워졌다. 그러나 이번엔 단순한 밤이 아니었다. 불꽃차구의 그림자가 다시 움직이고 있었다. 심수창과의 거리, 그리고 균열. 심수창은 김성근의 제자였다. 그는 김 감독의 손끝에서 프로 무대에 올랐고 훈련 중 피를 토하며 버텼던 시절을 기억했다. 감독님 밑에서는 매일이 전쟁이었죠. 그는 예능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김성근은 그 방송을 보며 미소 짓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리모컨이 들려 있었지만 눈은 점점 차가워졌다. 전쟁이었지. 그런데 그 전쟁에서 넌 지금 웃고 있구나. 그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말은 분노보다 깊은 허무가 있었다. 예능이 만든 환상, 진짜는 잊혀졌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수첩을 펼쳤다. 예능 야구로 웃는 그들. 그러나 그 웃음 뒤엔 사라진 진짜가 있다. 그는 기자에게 말했다. 심수창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 아이는 그 시대가 만든 피해자야. 요즘 야구는 결과보다도 쇼를 원하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쇼가 아니야. 그라운드에선 연기할 수 없어. 피해야 할 공은 진짜고 패배의 눈물은 대본이 없지. 그 순간 기자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다. 진짜를 지키려는 마지막 저항이었다. 비밀 프로젝트, 이름 없는 팀가 새로 꾸린 훈련팀의 이름은 없었다.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은 비밀 조직 같았다. 젊은 퇴출 선수, 방출된 신인, 그리고 야구를 포기했던 몇몇 이들이 모였다. 그들은 스스로를 마이너스 0팀이라 불렀다. 우린 시작점으로 돌아왔다. 0에서 다시 간다.
김성근은 직접 공을 던지며 지도했다. 여기선 스타도 방송도 없다. 오직 공 하나, 그리고 근성만 있다. 밤새 이어지는 훈련. 손바닥이 터지고 무릎이 갈라져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들은 알았다. 그들이 지금 예능이 아닌 진짜 속에 있다는 걸. 폭로, 그의 훈련은 너무 가혹했다. 하지만 이 비밀팀의 존재는 곧 세상에 새어나갔다. 어느 날, 한 익명의 제보가 스포츠 매체에 도착했다. 김성근, 불법 훈련 의혹. 기사 제목은 충격적이었다. 은퇴한 감독, 방출 선수 불러 혹독한 지옥 훈련 강행. 인터넷은 들끓었다. 또 옛날식으로 사람을 굴리나? 그 나이에 정신 차리셔야지.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지만 김성근은 침묵했다. 그의 입에서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새벽마다 똑같은 시간에 그라운드로 나와 흙을 만졌다. 흙은 거짓말 안 해. 그라운드가 내 편이면 나머진 다 견딜 수 있어. 심수창의 등장, 침묵이 깨지다. 건이 커지자 심수창이 인터뷰에서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감독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훈련이 힘들긴 했지만 그건 사랑의 방식이었어요. 그의 한마디는 다시 여론을 흔들었다. 제자가 스승을 옹호하다. 기자들은 다시 김성근을 찾았다. 그는 훈련장을 나서며 짧게 말했다. 심수창이 나를 이해했구나. 가 웃는 게 보기 좋지만 이제 그 웃음 뒤의 무게를 조금은 알겠지. 그의 말은 마치 고해성사 같았다. 불꽃은 고독 속에서 피어난다. 김성근은 자신이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이미 젊은 세대의 방식과 다르다는 걸 인정했다. 그러나 그에게 중요한 건 방식이 아니라 본질이었다. 야구는 인간을 드러내는 거야. 누가 끝까지 버티느냐의 싸움이지. 그가 던진 말 한마디. 쓴 단순한 훈련 지침이 아니라 그의 인생 그 자체였다. 그의 삶은 승패보다 더 깊은 의미를 향해 있었다. 인간으로서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가. 불꽃 프로젝트 마지막 실험. 재즈는 마침내 그가 진행 중이던 비밀 프로젝트를 포착했다. 그것은 불꽃 프로젝트. 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야구 실험이었다. 그는 자신의 사비로 장소를 빌리고 장비를 구입했다. 이건 방송도, 구단도, 후원도 없어. 그냥 내가 남은 힘으로 하는 실험이야. 말하는 동안 손에는 오래된 볼펜 자국이 가득했다. 마이너스 83세의 실험이라 불린 그 프로젝트는 결국 몇몇 언론에 의해 조용히 보도됐다. 하지만 대중은 그 진심에 보지 못했다. 그들은 고집스러운 노인만 해보았다. 기자의 고백, 나는 그날 울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를 인터뷰한 날을 잊지 못한다. 비가 내렸고 경기장은 비어 있었다. 김성근은 우비도 입지 않은 채 비를 맞으며 선수들의 캐치볼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죠? 묻자 그는 웃었다. 마지막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공이 멈출 때 그때가 진짜 마지막이지. 그의 눈빛은 젖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카메라를 내렸다. 이건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었다. 이건 한 인간의 생애였다. 남긴 한 문장. 그 후로 몇 달이 지났다. 김성근은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의 훈련장은 조용히 문을 닫았다. 하지만 기자실 책상 위 통의 봉투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없었다. 그 안에는 단 한 장의 종이. 거기엔 붉은 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건 예능이 아니다. 나의 불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일로그, 불꽃은 사라지지 않는다. 며칠 뒤 어느 지방 소도시의 야구장에서 한 노인이 젊은 선수들에게 캐치볼을 가르치는 모습이 목격됐다. 그는 모자를 깊게 눌렀었지만 그 목소리는 언미스테이크업을 했다. 다시 던져. 공은 내 마음이야. 13세의 김성근. 그는 여전히 야구장을 떠나지 못했다. 우리는 이제 안다. 그의 불꽃은 은퇴로 꺼지지 않는다. 그것은 세대와 시대를 넘어 진짜 야구의 이름으로 계속 타오르고 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가고 그라운드의 불빛은 하나둘 꺼져간다. 하지만 김성근의 야구는
여전히 그 불빛이 사이 어딘가에서 살아있었다. 13세의 노 감독이 남긴 것은 트로피도 기록도 아니다. 그는 단지 진심을 남겼다. 그가는 그를 시대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 비웃었지만 결국 그가 지키려 한 건 야구의 영혼이었다. 그라운드에 남은 그의 발자국은 깊다. 그리고 그 발자국 위를 누군가가 다시 걸을 것이다. 그게 심수창일 수도 혹은 이름 없는 젊은 선수일 수도 있다. 김성근은 늘 말했다. 그는 결국 인간을 닮는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야지. 진짜니까. 이제 그는 카메라 앞에서 사라졌지만 그의 철학은 여전히 수많은 젊은 선수들의 심장 속에서 뛴다. 그의 불꽃 자국은 끝나지 않았다. 단지 다른 이름으로 계속 타오를 뿐이다. 감사의 글, 기자의 기록. 이 글은 단순한 기사로 남기고 싶지 않았다. 그는 내게 단 한 번도 인터뷰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냥 같이 야구나 보자. 그게 그의 유일한 요청이었다. 그 기간 동안 나는 그가 왜 그렇게 진짜를 찾는지 이해하게 됐다. 그에게 진짜란 기록이 아니라 사람의 온도였다. 의 냄새, 공의 질감, 무릎에 남은 흙자국. 그 모든 게 그의 인생의 언어였다. 그래서 이 글은 기자로서의 기록이자 한 시대를 살다간 마지막 현장 감독에 대한 헌사다. 감독님. 이 지켜낸 야구의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라운드의 흙냄새 속에서 여전히 당신의 숨결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야구의 시대를 위해